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사별입니다. 2025년 3월 5일 오전 11시입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의 설계자이고 정책 실무를 총지휘하셨던 분이 바로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입니다. 저희 조갑제 대표도 이번 의료대란과 관련해서 이분을 인터뷰한 내용이 지난해 월간조선 12월호에 실리기도 했는데 최근 이분이 저희 쪽에 글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의료대란을 무마하기 위해서 비상진료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끌어다 쓴 것, 이것 자체가 굉장히 중대한 불법이라는 겁니다. 이 내용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전 이사장은 1977년부터 보건사회부 의료보험 과장, 국장,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 또 청와대 경제비서관 등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지금 지난해 의료대란에 들어간 혈세가 3조 3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런데 예비비랑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에서 들어간 돈 빼고 나면 무려 2조 9천억 원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는 건데, 먼저 이분은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료 사태의 근본적 해결 방안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에 대해 명확한 인식이 중요하다. 종래 의료 시스템은 병원에서 의사가 주체가 되어 환자를 치료해주는 의료 공급과 환자가 병원을 방문해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는 의료 수요로 작동되는 단선적인 구조였다. 그런데 1987년 7월부터 전국민 건강보험 시대가 되었다. 의사든 환자든 반드시 건강보험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하고 진료받고 또 병원과 환자 간의 진료 비용도 건강보험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 수불하게 되었다. 의료기관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관리 감독을 받게 되었다. 요약하면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건강보험 시스템을 바탕으로 작동되는 혁명적인 복합구조로 바꾸어졌다. 문제는 이런 전 국민이 가입한 건강보험 제도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완전히 왜곡되고 지속 불가능한 구조로 바뀌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제도를 잘 운영해야 되는데 제도를 잘못 운영함으로써 지금과 같은 지방 필수 의료 위기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99년대부터 그 진료권이 있었죠. 지방에서 마음대로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못 갔습니다. 그런데 진료권을 폐지함으로써 게다가 또 KTX 생기고 빅5 병원들이 수도권에 분원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전국에 있는 환자들이 다 서울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2000년대 들어서 생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료 수요에 대한, 의료 이용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안 되다 보니 의료 이용은 늘어나고 서울로 집중이 되고 이렇게 지방의료의 위기가 생겨났고 또 2000년대 들어서 급여, 비급여 체계로 나뉘어졌죠. 그래서 비급여 제도를 제도화, 공식화하면서 비급여를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이런 이상한 의료 수가에 완전히 왜곡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행위는 전부 급여인데 이걸로는 원가 이하다 보니까 이걸로는 아무리 진료 행위를 해도 돈을 벌 수가 없는 이런 희한한 구조로 바뀌었다. 이게 지금의 필수 의료 위기를 초래했다라는 것. 이게 기본적인 지금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설명인데, 건강보험 재정 투입과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지적합니다. 응급의료 비상사태를 맞이하자 정부는 의료대란 무마를 위해 중대한 불법적 과오를 또 하나 범했다. 즉, 의료대란 무마를 위해 응급의료 비상진료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동원해 응급병원 현장에 투입한 것이다. 그리고 전공의 사직으로 수련병원 등의 경영난이 심각해지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진료비용을 선지급토록 조치했다. 이와 같은 조치가 향후 건강보험을 위기로 몰아넣어 국민 부담과 생활 안정에 얼마나 심대한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인지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는 것 같다. 아마 올해에도 이 같은 조치는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까지 그 수련병원의 건강보험으로 선 지급한 금액이 1조
844억 원입니다. 1조 거의 5천억 원 가량인데, 또 이뿐 아니라 비상진료체계 운영 지원 명목으로 1조 4,054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거 두 개 합치면 지금 건강보험 재정에서 투입된 금액이 거의 2조 9천억 원, 거의 3조에 육박한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 보시면 건강보험 재정 준비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가입자의 진료 비용 부족 시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진료비 청구하면 그걸 주는 여기에만 쓰이도록 된 돈이라는 거죠.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에 대한 지원은 건강보험이 아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책임지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일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지금 이 의료대란과 관련해서 정부가 저지른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일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 이건 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이건 심각한 불법입니다. 자, 왜 이렇게 법률에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지 역사를 돌아보면 이해할 수 있다. 건강보험 제도는 의료비의 방대한 규모와 매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증가하는 의료비 특성상 국가 재정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재정에서 떼내어 별도로 국민의 의료를 보장하기 위해 특별히 창안된 제도다. 건강보험은 가입자와 사용자가 매월 부담하는 보험료로 조성되는 재원으로 운영된다. 국가의 모든 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조세, 즉 세금과 비교해서 이 건강보험료는 환자의 의료비 보장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보험료 부담의 주체도 조세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이 흔들리면 국민의 생활 안정이 깨지고 국가 운영 기반도 흔들리기 때문이다. 자, 매월 모든 국민과 기업이 내는 보험료로 조성된 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그 용도에 맞게만 쓰여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용도가 뭡니까? 의료비,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진료비, 그 의료비 청구, 그 지출에만 이 돈이 쓰여져야 하는데 지난 1년 동안 이 재정을 끌어다가 엉뚱한 데 썼다. 이게 굉장히 중대한 불법이라는 겁니다. 자, 계속 보시면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2024년 2월부터 12월까지 응급의료체계 유지 지원, 진찰료 가산이라든가 별도 보상, 또 중증 응급 입원 진료 지원, 수술 가산 인상 확대, 정책 지원금 등, 자, 1번 입원 환자 정책 지원금 등 10여 종의 비상 진료 지원 항목으로 약 1조 4천억 원을 건보 재정으로 병원에 투입했다. 또 전공의가 사직한 수련 병원 등의 도산을 막기 위해 진료 비용을 2024년 5월부터 선 지급하고 있는데 12월 말 약 1.5조 원으로 총 2조 9천억 원에 달하는 건보 재정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의 의료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건보 재정이 사태 진정용으로 지속해서 투입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마치 장난하다가 불을 내서 자기 집이 불이 타서 기둥이 내려앉아 멀쩡한 이웃집 기둥을 빼내어서 떠받치고 있는 형국이다. 또한 정부는 상급병원을 중증 질환 위주로 구조 조정하는 작업도 추진해 막대한 재정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장기 안목에서 미래를 분석하고 예측해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 사태의 상황을 무마 합리화시키려고 임기응변으로 정책을 급조해 내어놓고 있는 듯하다. 건강보험 48년 우수한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그간 시대 변화를 읽고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붕괴를 지나 파국으로 가는 형국이다. 자, 마지막으로 이분은 지금의 의료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자, 보시면 꼬일 대로 꼬인 실타래가 되어버린 의료 사태를 누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까? 최근 정치권과 정부가 설치하고자 하는 의료수급 추계위원회를 만들면 해법이 나올까? 의대 증원으로 초래된 사태의 일시적 무마용으로는 대책이 될 수 없다.
정부가 진정성 있는 성찰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젊은 의사나 예비 의사들이 납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참고로 장기간 의료정책 현장의 경험과 걱정하는 마음에서 우선 의료사태의 본질과 해결의 방향을 대강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구체적이고 세세한 기술이 필요하나 지면 관계상 뒤로 미루기도 한다. 첫째, 꼬여버린 실타래는 실타래의 시작 부분을 찾아 표식을 해둬야 하듯이 이번 의료 사태의 시발점을 밝혀 적당한 표식을 해두는 것이 해법의 시발점이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2월 14일 국회에서 의료 사태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 요구안을 의결했다고 하는데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다만 사태의 긴급성을 감안해 최단 시일 내에 감사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사를 해서 철저히 책임자, 그 책임 소재를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 정부에서 의대 증원의 주요 이유로 제기했던 지방의료 붕괴는 1999년부터 시작되어 점차 심화되어 왔다. 그 원인과 과정 등 히스토리를 밝혀야 한다. 그래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다. 셋째, 의대 증원의 또 하나 중요 이슈로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사태를 들었다. 필수 의료 붕괴의 시작은 2000년부터이며 2016년부터는 완전 법제화 시켰다. 그러니까 2000년대 들어서 비급여 제도가 공식화, 제도화되고 2016년까지 거의 의료진들을 압박하는 이런 법들이 계속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를 증대시키는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이게 전부 필수 의료를 기피하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건강보험의 본질이 뿌리째 흔들리게 되었다. 그 원인과 과정의 히스토리 또한 매우 중요하다. 넷째, 해결 방안은 정책으로 표현되지 않을 수 없기에 정부가 주체가 되어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다. 다만 중요한 것은 사이비 이론가나 선동가들이 아닌 이론의 바탕을 가진 실천적 정책가에 의해 추진되도록 정치권은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다섯째, 위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실천적 방안을 수립하고 이 방안을 토대로 국민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사직 전공의와 휴학한 의과대학생에게 설명해야 한다. 사직 전공의나 의대 휴학생 등 젊은 의사들은 정부나 선배들의 진정성을 느낄 때라야 복귀의 마음이 우러날 것이다. 그러니까 저도 전공의 분들을 만나보면 아주 원칙적인 얘기를 합니다.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 그리고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거가 있으면 뭐 1000명을 증언해도 우리는 상관이 없다. 문제는 그런 근거가 없이 이런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 이게 구조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많이 합니다. 자, 끝으로 정치권과 정부에서 소위 의료수급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의사 숫자를 도출하는 것으로 의료 사태를 해결하려 한다면 어리석은 생각이다. 그러기에는 이미 시기가 지나버렸다. 사태는 더욱 깊어만 갈 것이다. 자, 그런데 상기 모든 조치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상식이며 가장 효과적일 수 있으나 사안의 긴박성에 비춰 시일이 걸리는 것이 문제다. 실제 시급하게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하나 지금의 정치적 상황이나 의료사태 유발 원인 제공자들인 정부 관료들로서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 솔직한 심정이다. 이건 굉장히 비관적이네요. 그러나 뭐가 문제인지 제대로 분석해서 거기에 바탕을 둔 대안이 나와야지만 젊은 의사들도 납득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사태를 무마하는 것으로는 절대 젊은 의사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건강보험 제정을 용도에 맞지 않게 투입한 것, 이건 굉장히 중대한 불법이다라고 지적한 부분은 앞으로 이건 새겨들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적절한 그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